저음저음이야. 나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500석이 가득 찬 객석 한가운데서 나 한서진은 무대 위 피아니스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이수아.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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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라. 쇼팽 녹턴아프. 군호. A. 20년 전 7살 유나가 매일 밤 연습하던 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연 안내문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지요. 쇼팽 녹턴은 흔한 곡이니까요. 그런데 무대 위 수아의 연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템포, 터치, 페달을 밟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유나가 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나가 완성하고 싶어 했던 그 연주였습니다. 곡이 중반을 지나 클라이맥스로 향했어요. 오른손이 화려하게 고음부를 타고 올라갔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음 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삑. F음이어야 할 자리에서 E음이 울렸습니다. 안 돼. 나는 헛바람을 삼켰어요. 관객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지요. 그 자리, 그 음. 유나가 수백 번 연습해도 매번 틀리던 바로 그 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만 자꾸 손가락이 꼬여. 왜 그럴까?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무대 조명이 움직이며 수아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피아노 줄처럼 얇은 한 줄. 20년 전 유나가 주전자에 대었을 때 생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등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지요.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수아가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0.3초. 찰나였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저 아이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상자였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민호의 유품이 담긴 곳이었지요. 낡은 시계, 명함 몇 장 그리고 검은색 가죽 수첩. 일기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지요. 남편이 사고 나기 사흘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모든 걸 말하지 못했어. 유나를 잃은 그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몰라. 재단 내부에 문제가 있어. 공급 유용은 시작에 불과해. 만약 같은 선율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건 신이 준 기회일 거야. 진실을 밝혀줘.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같은 선율. 재단 내부. 진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우연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나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장학생 명단을 요청했어요. 비서가 파일을 건넸지요. 이수아 양 자료입니다, 회장님.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수아 만 25세. 출생 미상 7세 이전 기록 없음. 양부모 이철수, 박순자 충청남도 예산군. 비고 2007년 4월 12일 대전 동부터미널에서 발견. 신원 미상 상태로 경찰 보호 후 입양. 7세. 대전. 2007년 4월. 유나가 실종된 건 2005년 3월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대전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 사설 조사원을 불러주세요. 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사흘 후 사설 조사원 김태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뭘요? 2007년 4월 12일 대전 동부터미널에서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 말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발견 당시 최초 목격자 및 보호자 박경호, 당시 희망문화재단 운전기사. 박경호. 현재 재단 운영본부장. 15년 전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 공금 유용 사건으로 내사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남편은 그를 끝까지 의심했었지요. 더 있습니다. 김태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010년 3월 18일. 정민호 이사님이 사망하신 날입니다. 그날 오후 8시경 대전 방면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 박경호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동승자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남편이 죽던 바로 그날, 박경호는 유나를 데리고 대전으로 갔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호는 공금을 횡령했어요. 남편이 그걸 발견했지요. 그래서 그는 유나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남편을 제거하고 유나를 버렸어요. 기억을 잃을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태훈이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내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 없었지요.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김태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연주회장 분장실에서 이수와 양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3년 전 회장님께서 맡기신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지요. 모녀 관계 일치율 99.7%.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 우리 유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수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재단 1층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장학생 면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내 딸을 만나고 싶었다. 수아는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유나를 닮아 있었지요. 남편의 눈매, 내 코, 유나의 입술. 연주 정말 훌륭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팽 녹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수아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곡입니다. 7살 이전 기억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하셨군요. 당신이 내 딸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커피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이철수, 박순자 부부의 딸입니다. 다른 부모는 없어요. 유나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20년 전 그날. 난 널 찾으려고. 찾았어야죠. 그때. 바로 그날. 수아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DNA가 일치해서요? 아니면 양심이 불편해서요? 유나야, 엄마는. 전 이수아예요. 이수아. 다시는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내 딸이 날 미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김태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수와 양의 양부모를 만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박경호가. 상관없어요. 당장 주소를 보내주세요. 다음 날 오전 나는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야 했지요.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박순자 씨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수아의 양어머니였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거실이었어요. 벽에는 수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피아노 콩쿠르 수상. 수아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박순자 씨가 앨범을 꺼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지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수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봤을 때 온몸에 멍이 있었어요. 왼팔은 골절상이었고요. 의사 말로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기억을 잃은 거래요. 나는 앨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요. 엄마라고 울부짖으면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피아노를 보면 진정이 됐어요. 처음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을 때 선생님이 놀라셨지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쇼팽을 쳤다고요. 녹턴이었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박순자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수아가 제 딸입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박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아가 연주회 끝나고 전화했을 때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상한 여자가 날 유나라고 불렀어라고요. 유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수아는 무너졌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의식 및 깊은 곳에서. 그날 밤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박경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 재단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이틀 후 출국 예정입니다. 도망치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수아 양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15년 전 남편 사고 당일 블랙박스, CCTV 모든 것을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지요. 이제 끝낼 시간이다. 다음 날 새벽 김태훈이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모두 여기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복원 영상. 박경호가 유나를 끌고 가는 장면. 고속도로 휴게소 CCTV. 대전 터미널 인근 CCTV. 박경호의 계좌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소집하세요. 나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주제는요? 재단 운영 관련 중대 발표.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박경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장으로 오세요. 함께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오시면 아실 겁니다. 15년 전 이야기요. 더 이상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재단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랐어요. 박경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어요. 15년 전 이 재단의 정민호 이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 지었지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박경호가 차에 탄 남편을 협박하는 장면. 뒷좌석에 묶인 채 울고 있는 어린 유나. 차가 강으로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날 제 딸 유나는 실종됐습니다. 2년 후 대전에서 발견됐지요. 기억을 잃은 채로. 나는 박경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단 운영본부장 박경호. 박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출구로 향했지요. 하지만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박경호 씨 살인 및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경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바라보았지요.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그 애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는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버텼지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수아 양이 쓰러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경호가 체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어디예요? 예술의전당 리허설실입니다. 지금 119가 출동했습니다. 나는 차 키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신호등도 과속 단속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30분 만에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떠난 뒤였어요. 리허설실 앞에는 수아의 양어머니 박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다가갔어요.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박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지요. 응급실 앞. 나는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지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은 심근부전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예요. 치료하면 되는 거죠?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식이요? 네. 환자분의 심장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분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매우 희귀합니다. 국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요? 그럼 그동안 인공심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혈액형과 비교해 주세요. 네. 저랑 비교 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열실로 가시죠.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나는 의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조직 적합성 99.2% 일치. 이식 가능 여부 가능. 모녀지간이시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극히 드뭅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시면 바로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환자분께 알려야 합니다. 누가 공여자인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지 마세요. 절대로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제 딸은 지금 절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수술을 거부할 겁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환자의 알 권리가. 제발이에요.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딸을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자분께는 익명의 공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수아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창백했어요. 여러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지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박순자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박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창문 쪽을 바라봤지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아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수술 전날 밤 나는 수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나에게, 아니 수아에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부를게. 엄마는 너에게 미안해. 20년 전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남편은 너를 찾으려다 죽었어. 나는 무력했고 두려웠어. 박경호가 체포됐을 때 그가 말했어. 그날 너를 차에 가뒀다고. 며칠 동안 먹이지도 않았다고. 너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내가 무능해서 내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게.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마지막으로 내 심장을 줄게. 그 심장으로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치길. 내가 웃길. 내가 사랑하길. 엄마는 내 안에서 계속 뛸 거야. 사랑해. 유나야. 아니 수아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술 후에 주세요. 만약에 제가 못 견디면요. 이사장님.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각오했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수술 당일. 새벽 5시. 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흘러들어왔지요. 수술실로 가는 침대 위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어요. 유나. 잘 살아. 마취제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B-. 심전도 소리였어요.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출혈 잡혔습니다. 이식 성공입니다.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깊고 깊은 곳으로.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어요. 초점이 맞지 않았지요. 이사장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씨였어요. 수술 잘 됐나요? 내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네. 수아도 이사장님도 모두 성공하셨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수아의 병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어요. 그녀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가? 왜 당신의 심장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는데. 수아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져요. 당신의 마음이요.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수아에게 다가갔지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유나야. 엄마. 그 한 단어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오늘 퇴원하시는 거죠?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드디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도 나도 회복이 빨랐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다 챙겼어. 엄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수아가 내 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괜찮아. 내가 아직.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심장도 튼튼해요. 수아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미소를 지었지요. 엄마 심장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박경호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 중이야. 살인, 유괴, 횡령 여러 혐의로요. 형량은요? 변호사 말로는 최소 무기징역이래.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괜찮아? 그 사람 때문에 아빠도 저도 엄마도 모두 고통받았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기억이 안 나요. 아빠 얼굴도 목소리도. 집에 가면 사진 보여줄게. 영상도 있어.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아빠가 찍어둔 거.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를. 응. 같이 보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유나가 돌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와 꽃향기. 정민호가 좋아하던 향이었지요. 들어와. 수아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해요.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느낌은 집이에요.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내 방이었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발레복. 책꽂이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지요. 수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꿀 수가 없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수아는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노트가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내 일기장이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쓰던 거. 수아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빠랑 피아노 쳤어. 아빠가 칭찬해줬어. 엄마는 케이크 만들어줬어. 맛있었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트 위로. 저 행복했었네요. 응. 너무 행복했어.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가 노트를 덮고 나를 안았어요. 엄마,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며칠 후 박순자 씨와 이철수 씨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수아를 키워주셔서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차를 내왔어요. 이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수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양부모지만 친어머니가 나타나셨으니.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웃었습니다. 수아에게는 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친가족 그리고 양가족. 모두 소중한 가족이죠.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양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전 두 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절 키워주신 은혜요. 우리 딸. 이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나는 다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이 떨리지 않았지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수아가 걸어 나왔어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따았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연주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수아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나를 보았지요. 엄마 사랑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수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쇼팽 녹턴이 시작됐습니다. 따 마이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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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라. 20년 전 유나가 치던 그 선율.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완벽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오른손이 고음부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유나가 늘 틀리던 그 이번엔 완벽하게 울렸습니다. F음. 정확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음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끝났구나. 진짜로. 연주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수아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리고 객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를 향해서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어요. 수아가 내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안 틀렸어요. 응. 완벽했어. 엄마 심장 덕분이에요. 이 심장이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20년 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아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영상 보여주세요. 지금? 네. 보고 싶어요. 나는 오래된 DVD를 꺼냈습니다.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화면에 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나. 유나야, 이리 와봐. 아빠가 찍어줄게. 아빠, 저 피아노 칠 거예요. 그래, 우리 유나 천재야. 어린 유나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쇼팽 녹턴을 치기 시작했지요. 수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억나요. 정말? 흐릿하지만요. 아빠 목소리, 아빠 손, 아빠 웃음소리. 수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나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너를.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까요? 지금의 저요.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 할 거야. 우리는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마지막 장면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민호, 나 그리고 유나. 모두 웃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요. 이미 되고 있어. 지금.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전도요. 엄마를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20년 전 그 어둠은 이제 없었습니다. 빛만이 남아 있었지요. 우리는 함께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딸과 함께. 에필로그. 6개월 후. 박경호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지요. 법정을 나서는 길 수아가 물었습니다. 시원해요? 아니,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어. 저도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같이 피아노 칠까? 좋아요. 엄마도 치는 거예요? 응. 내가 가르쳐 줘. 엄마는 치잖아요. 그래도 돼. 우리 딸이 가르쳐 주면 배울 수 있어. 수아가 웃었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쇼팽 녹턴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선율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지요.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선율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아름답게.